안녕하세요. 자, 즐거운 공법 또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은 24회 이제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1번 문제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출제가 됐네요.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기본계획은 최근 10개년에서 5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출제는 뭐 매년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셔야겠죠? 자, 먼저 1번입니다.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군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다. 자, 기본계획은 원래 6명이 수립하죠. 그리고 원칙은 관할구역에 수립하죠. 그런데 수립 제외 시군 지역도 있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인접한 관할구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경우 이제 인접지가 포함될 때는 인접 관할 시장으로서 협의한다. 거기까지 정리를 하시 바랍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그 다음 2번.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우리 광역도시가 기본계획이 상충되면 뭐가 우선한다고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의 결정에 따른다. 이 말이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은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7만 명의 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질문 참 시험에 자주 나왔던 질문이에요. 원래 관할구역에 대해서 관할구역 사항이 기본계획 수립하지만 수도권에도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시골에 있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는 수도권에도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인구 7만 명의 군 그랬잖아요. 또 10만 이하 시군만 죽으라고 외워놨는데 7만이 나오니까 틀리고 그러면 안 돼요. 7만의 군은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광역도시나 기본계획은 공청회는 광역도시나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는 공청회는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 나오면 틀린 지문이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공청회는 개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특별 광역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국장의 승인을 받는다. 우리 기본계획 수립권자 6명이죠. 6명인데 특별시장, 관시장, 특자, 특도는 이런 광역자치단체장은 자기가 수립하고 확정하고 시장 군수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광역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하면 국장의 승인 받는다 그러면 안 돼요. 승인 받지 않죠. 대신 승인 받지는 않지만 그 확정하는 과정에 국장과 협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승인 나오면 X다.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여기 제일 잘 나오는 거 수도권에도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기본계획 승인할 수 있다. 이 부분들 잘 기억해 놓으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은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자,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자, 책은 4에 출제가 됐었고요. 수포기 책은 32에서 37에 있고요. 자, 관리계획이죠. 관리계획. 자, 먼저 주민은 입안을 제한할 수 있죠. 입안권자에게. 기지, 산대입 그 5개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반설의 설치, 또 여기 설치가 나와도 맞고 정비가 나와도 맞고 계량이 맞죠. 기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입안권자에게 제한할 수 있다. 자, 맞는 문장이죠. 주민이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시가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당시 이미 허가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라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거 기득권보호 경과조 진정이죠. 관리계획 결정 전에 이미 인허가받아 착수했으면 관리계획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공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별도의 인가 허가 신고 없이 계속 공사하는데 그 결정의 내용이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면 그때는 기득권은 인정하지만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 공사할 수 있다. 여기는 지금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여기는 포인트 시가조정구역이 여러분 땅에 지정됐죠. 그럴 때는 이 구역 지정 전에 이미 인허가받아 사업을 착수했으면 그때는 기득권은 인정하지만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 공사할 수 있다. 신고 의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합니다. 이게 틀렸으니까 여기 2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누가 결정이다. 자,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유. 자, 국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되는 사유. 그것도 기억하셔야죠. 국가계획과 관련해서는 국장이 입안할 수 있죠. 국장이 입안한 사항은 국장이 결정한다. 맞죠?
또 이게 국장이 위반하지 않아도 뭐 개발 제한구역 지정 변경이라든지 그것들은 국장이 결정해야 되죠. 그래서 이 국장이 결정하는 내용도 예, 꼭 숙지를 해주시고. 자, 맞습니다. 4번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의 공간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설치한다. 자, 관리계획의 내용을 물었죠. 관리계획 내용. 우리 관리계획 내용에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기반시설이잖아요. 기반시설. 기반시설도 7가지로 나누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이런 예, 공간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은 관리계획에 속한다. 관리계획 내용을 물어봤고. 자, 그 다음에 5번도 꼭 기억하셔요. 자, 원래는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똑같이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예,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요청이 있다거나 또는 예,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도시적 축소, 이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그때는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어요. 이것은 결정권자가 결정할 때 협의 심의 절차도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죠. 자, 그래서 여기도 맞습니다. 축소에 따른 변경이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지문도 기억을 해 놓으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은 이제 거음표를 물어봤어요. 거음표 용적률. 자, 거음표를 또 꾸준히 출제가 되어 있고, 거음표보다 더 잘 출제되는 것은 용적률. 그래서 거음표 용적률은 암기하셔야죠. 이제 암기하셨죠? 암기를 꼭 하셔야 돼. 예, 여기서 이제 최대 한도가 가장 큰 지역은, 자, 그러면, 자, 우리 암기 어떻게 했어요? 거음표 5657, 9887, 724, 그죠? 저희 집 전화번호요. 5657, 9887, 724. 5657이 여기까지가 주거적이죠. 주거적은 법률상 최대치가 70인데, 항상 준주거적 일치하고, 전용 주거적, 1종, 2종 다 50. 일반 주거적은 1종, 2종은 60. 단 3종은 50. 3종은 예, 거음표는 작은 대신 용적률이 높아요. 그리고 준주거적은 항상 주거적의 최대치가 일치하고, 그 다음에 상업적. 상업적은 9887죠. 중일, 유군 하고, 중심 상업적은 최대치가 90이죠. 중심 상업적이 90이겠죠. 중일, 유군, 90, 80, 80, 70. 그리고, 예, 공업적은 모든 공업적 다 70이죠. 그리고 녹지적도 모든 녹지적 다 20이죠. 20. 그래서 도시 안에는 주상공로 5657, 9887, 72. 그리고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는 예, 건물 짓는 땅 아니니까 다 20이죠. 20. 단, 계획관리지역만 비도시역에서는 건폐율이 40이다. 그래서 5657, 9887, 724 그렇게 암기 꼭 하셔야 돼요. 이런 거 나오면 틀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5657, 9887, 724. 그래서 5657, 9887, 724 이렇게 정답니다. 그러면 준주거적의 건폐율은 얼마예요? 준주거적 여기 있죠? 예, 준주거적은 70. 자, 그리고 상업적은 얼마예요? 중일, 유군, 일반 사업적, 중일, 유군, 상업적은 80이죠. 자, 그 다음에 근린상업적, 중일, 유군, 근린사업적 70이죠. 답은, 여기는 2번이고, 자, 근린상업적은 70이죠. 70. 그리고 공업적, 모든 공업적 다 70이죠. 70.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적은 50이죠. 50.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좀 먼저 체크됐네요. 자, 이런 암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암기 하셨죠? 자, 네,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자, 상당히 지구 단위 계획도 빠지지 않고, 관리계획 내용 지구 단위 계획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자, 1번. 주택법에 따라 대지 조성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자, 우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개발이 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다 지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대지 조성 사업지구는 개발이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의 전부에다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에다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없다 그러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결정은 관리계획을 하나,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은 관리계획이 그러하지 않다. 구역도, 이 구역도, 그리고 그 안에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한다. 구역 지정하는 것도, 그리고 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 지구 단위 계획도
관리 계획의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 지구기사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도시 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할 수 있다. 자, 개발이 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그죠? 그지만 도시가 아닌 지역도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나 이런 지역에는 요건 갖추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도시가 아닌 지역은 난개발 방지하에서 개발을 못한다가 아니라 이왕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구역 지정하고 계획 수립해서 개발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도시가 아닌 지역도 지정할 수 있어요. 계획관리나 개발진흥지구의 조건이 갖춰지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20만 제곱미터의 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자, 여러분 의무적 지정이잖아요. 이런 개발이 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 지정할 수 있지만 다음의 지역은 지정해야 한다. 어디였어요? 예,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뭐 10년 경과 나오면 정택 플러스 10년 경과 그랬죠. 정택 플러스 10년 경과. 정비구역, 택지개발. 도시개발구역, 요 숫자는 여기는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아니라 여기가 뭐 해야 돼요? 정비구역에서 또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된다. 정택 플러스 10년 경과. 이렇게 암기해 주셔야 돼.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나면 지정해야 된다. 의무적 지정. 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5번 도시지역 내 지정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200% 이내에서 건폐율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자, 도시든 도시가 아니죠. 우린 구역이 지정되고 계획 수립되면 계획대로 개발행위 하니까 이익분위기가 건축 기준 완화해 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 도시든 도시가 아닌 지역이든 이 지구 단위 계획에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는 맥스는 똑같다고 그랬어요. 건폐율은 최대 맥스. 건폐율은 150, 1.5배, 용적률은 2배, 200%를 초과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숫자를 바꿔서 잘 물어보니까 건폐율 나오면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건폐율이 완화될 수 있는 최대 맥스는 150이 아니라 200%가 아니라 150%. 이것도 참 바꿔서 잘 물어보니까 꼭 조심하시고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틀린 것은 맞는 것은 답은 3번만 맞고 나머지 문들 어디가 틀렸는지 잘 체크합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은 자,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의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자, 1번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 편조 나오면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설명이에요. 전용 주거지역의 설명이에요.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지역.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 주거지역이죠. 근데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 나눠지죠. 근데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1종 일반 주거지역, 저층 주택. 그래서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죠. 그래서 용도적의 종류, 특히나 전용 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의 용도적의 종류, 지정 목적은 꼭 구분해서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는 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또 2번 지문도 잘 나온다고 그랬죠. 환경을 제외하지 않은 공업배치 목적. 이 공업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공업배치 목적 필요한 지역은 중공업적이에요, 일반 공업적이에요. 일반 공업적이다. 그죠? 중공업적은 겁나 좋은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경공업, 기타 공업 수용하되 주거도 업무도 상업도 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환경을 제외하지 않은 공업의 지목적 필요한 지역은 일반 공업적이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에 대한 특례가 있죠. 자, 용도 지역은 도시군 관리 결정해야 되지만, 이렇게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용도 지역이 지정되는 특례. 그 중에 하나가 공유수면 매립이죠. 공유수면 매립지. 바다가 육지라면. 근데 매립했는데 매립구역이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다. 그럴 때는 이 매립지역이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서 매립이 된대. 용도지역은 우리 중복지정이 안 되니까 이럴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다라고 지정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걸쳐 있는데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과 같은 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본다가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 용도지역은 걸쳐 있으면 도시군 관리 결정해서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다라고 지정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정리를 하셔야죠. 넓은 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본다. 거짓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지문도 참 잘 나옵니다, 여러분. 도시적이 세분되지 않았대. 도시적에는 주상공록도 16개로 세분되죠. 근데 도시적은 도시적인데 도시적이 아직 세분이 안 됐으면 제일 규제가 강한 지역 어디? 보전 녹지 지역의 건축 제한 보전 녹지 지역의 건폐 용적이 좀 받죠. 자, 그러면 여기 자연 녹지 지역 그러면 안 돼요. 도관 농자 용도 미지정이면 미지정이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적이 세분되지 않았다 그러면 보전 녹지지역, 관리적이 세분되지 않았다 그러면 보전 관리지역에 행위자 맞는다. 체크하시고 참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쳐 있을 때, 자, 근데 녹지지역의 건물이 고도지구 이렇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 내 건물이 원래 녹지지역일 때는 각각 적용하고 녹지지역은 뭐 이렇게 특례 조항이 있는데 뭐 이렇게 기억하세요. 하나의 건물이 뭐 어찌고 건물이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쳐 있다 이런 말 나오면 하나의 건물이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쳐 있다 그러면 고도지구 방화지구는 무조건 1등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고도지구 방화지구는 뭐 녹지지역이든 뭐든 그런 거 상관없이 건물이 고도지구 방화지구에 걸쳤다 그러면 그 고도지구 그 건물은 고도지구 방화지구 좀 받는다. 근데 고도지구는 대지 건축물 전부가 고도지구 받고 방화지구는 건물만 방화지구 좀 받아요. 자, 그럼 다시 건물이 고도지구에 걸친다 그러면 무조건 고도지구 방화지구가 1등이다. 그래서 여기는 녹지지역의 건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을 때 그 건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는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고도지구, 방화지구 나오면 먼저 거기에 제일 먼저 적용된다라고 이해만 꼭 해 놓으시 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5번 지문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키워드. 바다가 육지가 됐어요. 근데 매립 목적이 이웃다운 용도적의 내용과 동일하면 이웃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을 보지만 여기처럼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적에 걸치거나 또는 매립 목적이 다르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요 지문들 동일할 때, 다를 때, 걸칠 때 이런 분들 꼭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6번 개발행위 허가. 자,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나왔어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원리 형질 변경. 원래 형질 변경 허가 사항이지만 경작은 허가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렇지만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 잡종지를 경작을 위해서 전답으로 지목 변경할 거예요. 이럴 때는 허가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지목 변경이 이렇게 수반될 때는 허가를 받아요. 다만 이 전답 사이에 이 전과 답 사이의 지목 변경 그건 농경적 지목이잖아요. 자, 이 지목 변경은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요 구분하시 바랍니다.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지목 변경이 수반되면 허가를 받지만 그 지목 변경이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여기서 지금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허가 대상이 아니다. 1번이 맞는 지문입니다. 자, 요거 구분을 딱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허가받은 상을 변경할 거예요. 근데 변경할 때도 변경 허가 받죠. 그런데 경미한 변경은 변경합니다라고 통지하면 돼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허가받은 사업 면적 5% 범위 내에서 축소는 경미입니다. 축소는. 그런데 확대는 경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라도 커지는 것은 경미하잖아요. 그래서 경미한 변경, 개발행위의 경미한 변경은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거. 그리고 부지 면적이나 거주 연면적을 5% 범위 내에서 축소할 때만 경미고 확장은 경미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확장이 이것 때문에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시고. 그 다음 3번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우리 관할구역의 허가권자가 여러분에게 뭐 할 수 있어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유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등의 조치를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죠. 조건부 허가 가능하죠. 자, 그래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그러면 안 되고 조건부 허가도 할 수 있고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조건부 허가 가능하다. 근데 이때 조건을 붙일 때는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서 붙여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4번은 개발행위 제한이죠.
자, 그러면 우리 개발 행위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손상의 우려가 있으면 개발 행위 하지 마라고 제한적 지정할 수 있죠. 근데 이때는 제한의 연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제한은 원래 제한 기간이 원래는 1회 하나에 3년 이내잖아요. 근데 개발행위 제한 연장할 수 있는 기간 사유도 있고 연장하지 않는 사유도 있는데 이 경우는 손상의 우려가 있어서 개발행위 하지 마세요라고 제한할 때는 제한 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제한이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으니까 그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는 최대 3년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새로 공고 설치할 때. 자, 최근 들어서 이 지문이 참 우리 시험에 잘 나왔죠. 상위 33회 때도 나왔고.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기속. 그러면 개발행위를 해줬는데 공공시설을 지금 설치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새로운 공공시설은 무조건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이 해주고, 그러면 새로운 공공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용도가 폐지돼서 불용이 되는 종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를 해준 자가 같죠. 그런데 개발행위자가 행정청이냐 행정청이 아니냐에 따라서 종래 공공시설 귀속의 범위가 차이가 있어요. 개발행위를 한 자가 행정청이 아니다. 그럴 때는 그때는 종래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상 기속하는 거예요. 종래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 80억 들었다. 그러면 종래 공공시설은 80억에 해당하는 것만 무상 기속하지. 종래 공공시설이 100억 가치가 있는데 80억 돈 들여서 했는데 이 종래 공공가치를 100을 다 무상 기속하는 게 아니고 행정청일 때는 각각 그래요. 근데 행정청이 아닐 때는 종래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의 귀속에 대한 내용도 꼭 체크하시고 새로 설치된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 기속한다. 이렇게 체크하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국토기획부 용어입니다. 자, 용어 이런 거 나오면 틀리면 안 되죠. 참 많이 나왔고요. 우리 처음 국토기획부 할 때 이제 용어 나오잖아요. 자,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도시군계획. 우리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그 밑에 도시군 계획이 있잖아요. 도시군계획, 도시계획과 군계획이 합성하죠. 근데 이 도시군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그죠? 자, 그래서 1번은 그러면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용도적 지정에 관한 계획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여러분 관리계획의 내용, 광역도시계획 내용, 기본계획 내용 제가 애우란 말 안 했잖아요.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은 무조건 애우 놓으시라고 했죠. 지구기사지 관리계획 내용. 자, 그래서 여기 지구기사지 여러분은 지구를 지키는 기사죠? 자, 이렇게 자, 지구기사죠? 자, 지가 뭐였어요? 다시 한번 용도적, 용도지구 지정 변경. 구가 용도구역, 개도시 수입하자. 용도구역. 기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사가 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가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관리계획 내용. 이 내용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알아둬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용도적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한다. 관리 내용 맞죠?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 있죠. 여기 용도적 용도지구 나오고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지구단위 계획도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관리계획 내용이죠. 자, 그리고 또 4번 용어 관리계획 시행해야 기한.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 여기 있네. 개발사업은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 자, 여러분 이 기반시설이 여기서 나오는 사업이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여기가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세 개 사업 시설사업,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세 개 사업을 도시군 계획사업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이 세 개의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한다고요? 도시군 계획사업. 이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사업에는 여기에 있는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개를 도시군 계획사업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용어죠. 자, 우리 기반시설은 도시군 계획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자, 우리가 기반시설이 있는데 그 기반시설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이 기반시설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우리는 그 시설을 무슨 시설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위치가 서로 바뀌어야겠네요.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진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그래서 원래는 기반시설은 지상수상 공중지하에 설치할 때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해 설치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위치가 바뀌어야죠. 자, 이런 용어 정리 하나씩 하시고, 그리고 용어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또 기본계획으로 정한다든지 광역도시 정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요것들은 다 지구기사지, 요것들은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내용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용어. 자, 여기서는 그러면, 자, 틀린 것은 나왔는데 답은 5번이 틀렸죠. 나머지 질문들 맞습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거. 자, 지구기사지. 근데 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관리 정하지만 그 행위자는 관리계획 정하지 않죠. 행위자는 대통령령에서도 정하기도 하고 조례로 정하기도 하고 따로 정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요 세 개,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이 지구기사지 내용과 내용이 아닌 것 용어에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개는 나중에 개발행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다. 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주 출제됐죠. 근데 종합형의 문제네요. 자,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원래 기반시설은 아까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했죠. 원래는 기반시설은 지상, 수상, 공중, 지하에 설치할 때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 설치해요. 그런데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죠. 자, 예를 들면 요거 장례식장이라든지 의료시설, 폐차장 등의 이런 시설은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 33회 때도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하는 기반시설이냐,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냐, 그런 부분도 출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근데 그걸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우리 기출 문제, 우리 이렇게 문제, 회차별 문제를 풀면서 나오는 지문들 그때그때 딱 하나씩 정리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이런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뭐 사회복지시설, 뭐 이런 것들은 관리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죠. 자, 2번. 시설이 결정됐어요. 근데 10년 이내에 시시계획 인가만이고 사업 시행되지 않으면 사주세요. 매입 청구할 수 있나요? 시설이 결정됐는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내 거 사주세요 하는 매입 청구권 인정되죠. 근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됐다, 안 됐다 판단 기준은 이 시시계획 인가라고 그랬죠. 시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도 사업이 시행된 걸로 봐서 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시시계획 인가가 있고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어요. 근데 10년이 지났어. 그래도 이때는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년 이내 사업이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판단 기준은 뭘 가지고 간다고요? 시시계획 인가. 자, 그래서 이때는 매수 청구권 인정된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있으면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지방의회로부터 장기 미집행 해제 공고받은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관리계획 해제를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이 질문은 이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시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내 거 사주세요라는 매입 청구할 수 있지만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시설 결정하고 시행되지 않았을 때는 지자체는 지방의회에다가 지방의회에다가 현황을 보고해야 돼. 그러면 보고받은 지방의회는 해당 지자체에다가 야, 해제라고 해제 공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장군수는 해제 공고가 됐지만 시장군수는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일반 시군지역에서는 도지사가 결정권자니까 시장군수는 해제 공고받으면 자기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공고받은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해제해 주세요라고 해제를 신청하면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 해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해제 공고받은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관리계획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즉 시장군수가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해제 공고받으면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해제해 주세요라고 신청해야 되는 것이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해제 결정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해제해 주세요라고 신청해야 되는 것이지 직접 해제를 결정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도지사가 시행한 시설 사업으로 그의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이 현저한 이익을 발생해요. 자, 이것도 지식을. 자, 행정청의 시행자는 사업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수익을 받는 지자체가 있으면 지자체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어요. 시행자가 행정청일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수익을 받는 지자체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니까 그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협의가 안 된대. 그럴 때는 누구 결정에 따른다고.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이 현저한 이익을 발생하는데 비용 부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때는 누구? 행안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자, 요 질문 맞는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들 꼭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둘 이상의 지자체 관할구에 걸쳐 시행된다. 자, 사업을 시행하는 거네요. 걸쳐서 시행될 때는 걸쳐서 시행될 때는 협의해서 시행할자를 정하죠. 근데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그게 이제 같은 도 안에서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가 시장 문수 중에서 시행할자를 지정하고 그 협의가 안 되는 관할구에게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장이 시행할자를 지정해 준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나왔죠? 걸쳐 있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나눈다고요? 이때는 면적이 큰 지자체가 시행자가 된다가 아니라 둘로 나눠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같은 도일 때는 도지사가 시장 군수 중에서 지정해주고 그 협의가 안 되는 관할구역이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장이 시행할자를 지정해준다. 그죠? 그래야지 면적이 큰 지자체가 시행자 된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맞고 나머지 지문들 틀렸습니다. 자, 이런 지문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반시설에 대한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막 이곳 이런 데서 막 전체적으로 조금씩 해서 문제를 냈죠. 상당히 좀 난이도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4회 때 이런 어려운 문제를 냈네요. 자,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우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어. 그럼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겠죠. 근데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여러분이 이제 개발행위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한대. 부지를 제공하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건폐율 요만큼 완화할 수 있고 용적률 요만큼 완화할 수 있고 높이 제한 요만큼 완화할 수 있다. 우리 공식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문제는 자, 이 3종 해당 지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근데 대지 일부를 학교 부지로 이렇게 제공, 대지 면적 1000인데 일부를 학교 부지로 제공했어요. 그럼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그러면 이제 더 지을 수 있도록 완화시켜 주겠다. 그래서 여기 때 완화되는 용적률을 적용할 때 가액에 허용될 수 있는 건물의 최대 연면적은 공공시설 부지 제공하게 되면 얼마 더 지을 수 있느냐. 만약에 보세요.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지 않고 지었다면 얼마만큼 지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대지 면적 1000에다가 이거 제공하지 않고 지었다면 용적률이 300%니까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얼마가 돼요. 공공시설 부지 제공하지 않으면. 그때는 연면적은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지 면적 1000 공공시설 부지 제공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먼저 개념 이해. 그러면 거기에다 용적률 300%니까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대지 면적의 3배죠. 3000이잖아요. 3000이죠. 근데 여기처럼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했다라는 이야기죠. 제공하게 되면 이쁘니까 더 질 수 있도록 완화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 법에는 공식이 이렇게 나와요. 완화할 수 있는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게 되면 용적률 이렇게 완화될 수 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플러스 1.5 곱하기 공공시설 부지 제공하는 면적 곱하기 공공시설 부지 제공 용적률 나누기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 대지 면적이네. 이렇게 해서 용적률 구해서 이렇게 풀어보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공식. 근데 이거 지금 여러분 풀 수 있겠어요? 이거 다 외우실 거예요? 외우지 마시고. 자, 이런 거 우리 항상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보세요. 여기 팁 드렸네. 자, 이거 간단해요. 우리는 공공시설 부지 제공했다. 그러면 용적률 완화는 좀 더 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 부지 제공, 이 제공 면적의 1.5만큼 더 건축할 수 있다. 1.5만큼. 1.5만큼 더 질 수 있다. 이 공식을 이렇게 풀면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 제공 면적에 그래서 공공시설 부지 제공하면 얼마큼 더 질 수 있느냐, 이렇게 건축 연면적 구해봐라. 그러면, 그 부지 제공 면적의 1.5만큼 더 질 수 있다. 이렇게. 이쁘잖아요. 1.5만큼 더 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야기. 아까 여기, 공공시설 부지 제공하지 않고 지었다면 대지면 1000에다 용적률 300%니까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이 3000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공공시설 부지 200 제공했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공 면적의 1.5만큼 더 질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게요. 자, 제공 200 제공했으면 제공하고 난 나머지 면적이 얼마예요?
자, 여기 800 남았죠? 잘 보세요. 800이죠? 200 제공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800에 땅에서 건물 지을 때 정도 용적률 300이니까 여기 곱하기 3 하면 여기는 2400이죠? 2400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얼마를 제공했어요? 제공 면적 200이죠? 제가 그랬죠? 이 제공 면적에 1.5만큼 더 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자, 그러면 200에 1.5. 자, 1.5만큼. 그죠? 여기 지금 적용되는 용적률은 300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자, 1.5만큼 더 질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여기가 200에 원래 정도 용적률 300이면 600에다가 1.5 하면 얼마가 나와요? 여기는 600에다가 1.5 하면 900이 나오죠. 그러면 더하면 돼요. 자, 그러면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3,300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는 답은 2번이 답이죠. 자, 다시. 네, 자, 이것만 기억하시죠. 만약 혹시 이제 우리 시험에 한 번 나왔는데, 24회 때 한 번 나왔는데, 자, 만약에 또 나온다. 그러면, 이 공공시설 부지 제공하게 되면, 제공하면 그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이 얼마냐, 이렇게 계산 문제 물어보면, 어떻게 푸라고요? 그 제공하지 않았을 때는, 제공 안 했다면 3,000 지을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제공했다. 그러면 그 제공 면적에 적용되는 1.5만큼 더 질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그러면 제공했으니까 나머지 남아있는 적이 800이잖아요. 800에 곱하기 3하면 2400. 요건 이제에다가 제공 면적 200이죠. 200의 정도 용적률이 300이니까 거기다 1.5만 곱해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900이 나오죠. 그럼 더하면 3,300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답은 2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이거 계산 문제 나오면 제공 면적이 1.5만큼 더 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공식 이거 몰라도 돼요. 저도 몰라 이거 목자하게 이거 어느 세월에 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용적률 완화 용적률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 야매 우리는 야매 좋아하잖아요. 야매 제공 면적이 1.5. 자, 그렇게 정리를 딱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부분, 여기는 앞에 건데, 잘못됐네요. 자, 50번. 중공업적에서 건축할 수도 없는 건축물은.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공법 24회 때가 법이 막 많이 공법 워낙 개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 출제하고는 맞지 않아서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자, 용도적인 행위자한 문제죠. 자, 그러면 중공업적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자, 우리 국토계획법 용도적에서는 우리 법 시행령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행위 제한하는 게 있고 건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열거하는 행위 제한하는 규정이 우리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이제 용도적 행위 제한 규정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중공업자가 이런 건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근데 몇 개 안 돼. 할 수 없는 게 몇 개 안 돼. 그럼 그거 빼고 나머지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 중공업적에서 문제 나오면 몇 개 안 되니까 할 수 없는 거 몇 개 안 되니까 너무너무 출제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출제하기도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중공업적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나왔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자, 용도적 행위 제한이 나오면 자, 지금 현재 전용 주거적 1종 2종이 있고 일반 주거적 1종 2종 3종이 있는데 꼭 기억할 것은 조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제 주택이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냐 없느냐는 이제 여러분이 구분하시고 이제 주택이 있으면 근생시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근린생활시설에는 우리 건축법에 1종 근생이 있고 2종 근생이 있잖아요. 전용 주거적과 일반 주거적에서는 이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2종 근린생활시설은 설치할 수 없어요. 1종 근린생활시설의 종류는 설치할 수 있지만 2종 근린생활시설은 어디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전용과 일반 주거적에서는 할 수 없다. 이걸 꼭 기억해 놓으시고 물론 조례가 인정한다면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있어요. 근데 조례를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죠. 중공업적. 중공업적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나왔죠. 중공업적은 위락시설과 묘지 관련 시설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위락시설과 묘지 관련 시설은 그럼 이것 빼고 나머지 다 된다는 이야기고. 자, 그리고 대한민국 땅 중에 제일 규제 강한 적이 자연환경 보전적이죠. 자연환경 보전적은 농업과 주택과 초등학교만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것만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이것만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또 유전. 또 시험 유전에 집을 못 짓는다. 유통상업적과 전용공업적은 집을 못 지어요. 주택을 못 짓는다는 이야기. 어디는 유통상업적과 전용공업적은 주택을 못 짓는다. 자, 그리고 또 아파트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잘 물어보죠. 자, 일단 아파트는
도시적에서만 돼요. 주상공에서. 그러니까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안 돼요. 그러면 주상공에서 되는데 주거적에서도 아까 유전의 주택 못 짓는다. 유통사업적, 전용업적 안 되고. 그리고 일반 주거적, 예, 주거적에서도 일종은 안 돼요. 일종, 전용, 일종, 일반은 예, 아파트 못 지어요. 그리고 공업적, 일반 공업적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아파트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아파트 일단 녹과 농자 안 되고 도시 안에서는 주상공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주거적에서는 일종 안 되고 상업적에서는 유통상업적 안 되고 공업적에서는 예, 전용 공업적 안 되고 일반 공업적 안 되고 반대로 공업적은 중공업적이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중공업적에서 예, 건축할 수 없는 것. 제가 중공업적은 아파트 지을 수 있다고 그랬죠? 중공업적은 뭐 안 된다고. 유락시설과 묘지 관리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돼요. 자, 중공업적은 요것만 안 된다. 조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체크를 따가시기 바라고요. 용도적 행위자. 최근 이런 유형이 3회 때 3번 출제가 됐습니다. 최근 10에서. 자, 이제 개발행했다는 기반 설치. 자, 여기는 뭐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건 매년 빠지지 않고 최근 10개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주 출제가 됐습니다.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중복될 수 없다고 그랬죠? 외지역에 지정한다. 중복된다. 그러면 안 돼요.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중복될 수 없어요. 자, 맞는 문장이죠? 맞는 문장이고. 자, 이번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지만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죠. 곤란하니까 규제를 강화해야겠죠. 어떻게 강화한다? 용적률 최대한도 몇 퍼센트? 50% 이하에서 강화한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는 용적률 최대한도 50% 이하에서 강화한다. 용적률이에요. 건폐율 최대한도 50 그러면 안 되고 용적률 최대한도 50 강화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개발 밀도 관리고요. 자, 그 다음에 주거지역에서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데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향후 2년 이내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초과할 거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이죠. 자, 향후 2년 이내 수도 수요량이 2년 이내 학생 수가 증가해서 학교 수용 능력 20% 이상 초과할 거 예상되는데 이런 학교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면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아까 예, 곤란한 지역이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 자, 이제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는 여러분 건물 지을 때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해서, 용적률이 강화해서 건물 지어야 되고, 여기에서는 돈을 내고 기반시설을 개발행위를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돈을 내야 될 때는 그 설치 비용은 현금으로만 납부합니까? 아니면 해당 부과 대상 토지나 이와 유사한 토지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까? 물납도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는 현금 납부만 하고 물납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죠. 네,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 5번 기반 설치가 필요하다 인정한 지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인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 건수보다 20원 이상 증가한 적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한다. 자,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지역 4개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개발의 건수가 전년도 기준으로 전전년도보다 전년도 개발 건수가 20원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의무적. 근데 여기를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건폐율 용적을 강화하게 지정하는 것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기반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지정하는 지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이런 지역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개발행 건수 나오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질문들 꼭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4번이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52번.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 세개 5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구역, 입지규제 최소. 개도시 수입하자. 개도시 수입. 자, 옳은 것은 개도시 수입. 자, 근데 이제 용도구역은 종합형의 문제가 나오면 이 센 놈들이라 누가 지정하느냐, 이걸 누가 지정하느냐, 지정권자를 꼭 기억하셔야 돼. 이건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것이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관리계획이죠. 자, 개발제한구역 누가 지정해요? 여기는 국장이 지정하죠. 국장이 개발구역 지정을 도시군 기본. 어디가 틀렸어요? 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다 도시군 관리계획, 광역도시 기본계획 그러면 안 돼. 자, 그래서 여기는 틀렸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구역 지정을 광역도시. 자, 도시자연공구역은
우리 동네 앞산 뒷산, 우리 동네 우리가 지킨다.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가 틀렸어요? 광역도시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자, 그래서 틀렸고. 자,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 해제다. 자, 공원이 해제되면 개발이 되네. 자, 이게 계획적 개발 필요한 지역의 전부터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도시군관리계획이잖아요. 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관리계획 내용에 지구기사제 할 때 그죠? 이런 해제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할 수 있다. 여기 맞네. 자, 그죠? 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시도지사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해요? 해양수산부 장관. 그의 개발제한구역은 국장,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장. 근데 뭘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거 다 용도지역지구구역은 관리계획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국장은 시가조정구역 변경을 광역도시 결정할 수 있다. 이 시가조정구역은 누가 지정해요? 여기는 원래는 시도지사. 그리고 국가기획과 연계되면 국장. 그런데 뭘로? 도시군 관리계획. 여기 두 군데가 틀렸죠. 국장도 틀렸고 광역도시계획 관리계획. 그리고 국장이 나오려면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정리를 딱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인데요. 좀 쉬었다 하죠.